미세먼지와 적조 현상 등을 관측할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위성 2비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리안 2비호는 지난 2018년 발사된 기상 관측 위성 천리안 2A의 쌍둥이 위성으로 불리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천리안 2비호 발사 의의와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리안 2비호는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 위성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위성인가요? 일단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상공 36,000km에 떠 있는 위성을 말을 하는데, 이 위성의 공전 주기하고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아서 이 지구에서 보면 마치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불러요. 이제 위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의 어떤 특정 지역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지역의 변화 모습을 관측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리안 2비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미세먼지나 이런 적재 현상과 같은 넓은 단위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측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천리안 2비호가 목표 전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또 안착을 했는데요. 정지 궤도에 가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게 되나요? 일단 전이 궤도라는 거는 위성이 로켓에서 분리되고 나서 도달하는 궤도를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지구에서 가까울 때는 한 500에서 1000km 정도 되고 멀 때는 한 35,000km 정도가 돼요. 이 전이 궤도에서 위성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표류 궤도라는 데로 궤도를 바꾸게 돼요. 표류 궤도는 이 정지 궤도보다는 좀 고도가 낮은 궤도지만 이 원형 궤도라서 이 표류 궤도를 돌면서 위성이 이제 자체 엔진으로 한 5회 정도 엔진을 분사해가지고 조금씩 상승을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정지 궤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또 보면 천리안 2비호가 이 시스템과 본체를 자체 국내 기술로 개발을 했고요. 탑재체는 보면 해양 탑재체는 한국과 프랑스, 환경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천리안 2AO죠. 쌍둥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그것보다 진보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천리안 2AO는 기상 정지궤도 위성인데, 이 기상 탑재체를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 기술이 전혀 녹아들지 않았었던 거고, 이번에 2비호는 탑재체를 공동 개발했으니까 EAO 때보다는 좀 기술이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입하던 단계에서 이제 공동 개발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위성 본체는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 정도로 어느 정도 기술이 숙성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탑재체는 국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탑재체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력 확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명실상부 인공위성 분야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탑재체 말고도요. 이 우리가 지금 아리안5 로켓에 실려가지고 발사가 됐는데 내년 2월과 10월에 누리호가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요. 이런 발사체 기술력 보유는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면은 우주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아리안5 로켓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사를 했는데, 아리안5 같은 경우에는 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잖아요. 근데 기아나 우주센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고 가는 것도 힘들고, 가는 과정에서 뭐 위성이 어떻게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고, 또 이 남의 나라 위성의 발사체 우리 위성을 쏘게 되면은 우리 위성 발사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이 발사체 발사 일정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위성을 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자국 발사체를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 위성들을 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보면 지금 천리안 2비호가 아까 정지궤도 위성에 곧 안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완전히 성공할 것까지는 2주 정도 본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정지궤도 위성이 이제 36,000km 상공에 있는데 이 로켓에서 분리됐을 때 바로 정지궤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전이궤도, 또 표류궤도, 이 정지궤도 이 단계별로 이게 위성이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지상국 교신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려면은 정지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정지궤도에 진입을 하고 나서도 한 6개월 정도는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 탑재체의 성능을 지상국이랑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한 6개월 정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동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리안 2비호 위성을 보면요.
이 해양 관측을 하고 또 대기 환경 오염도 관측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고도 외국에서 또 이런 위성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위성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유럽 연합이랑 미국도 이런 환경 감시 위성을 이제 발사할 예정인데 사실은 이제 이들 나라가 발사하는 거는 좀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게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케이스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나 우리 주변 국가에서 뭐 미세먼지랄까 아니면 그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 물질이 많이 유발되는 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그거를 관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환경 감측 위성을 우리가 발사하는 것이고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나 다른 나라들도 뭐 자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사하는 거지만 그들 나라가 지금까지 이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나라가 이제 어떤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우리만큼 어떤 그런 필요성이 좀 절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발사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발 어떤 미세먼지랄까 그런 오염 물질이 네. 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그 서부 해안까지 가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안에서도 좀 이게 정말 이쪽에서 넘어오는 건지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추세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쏘아 올릴 계획인 거고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 위성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위성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것까지 감싸게 된다면 전 세계 어떤 그런 오염 물질의 맵을 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방금 그 필요에 의해서 발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또 필요한 게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중국 반응은 어떻고 중국에도 이런 위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반응이 어떤지는 사실 좀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런 네. 것 같고요. 중국은 그 특성상 네. 이제 그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 이런 거를 발표를 잘 안 하고 언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도 사실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마 우리 이번에 위성 발사에 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